여러분, 오늘 순수한 물 몇 잔 마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루에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비싼 건강보조식품은 챙겨 드시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물은 소홀히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 드시면서 정작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바로 이 물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이자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생한 현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동훈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 되신 김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글쎄요, 차 한 잔. 국물 좀 그 정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순수한 물의 양이 찻잔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두시고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시라고 말입니다. 한 달 후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밤에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만 제대로 마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0대 중반의 박 아저씨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80살 되신 정 할아버지는 변비와 치질로 고생하셨는데 역시 물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든 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의 꽃이 시들고 말라가듯이 우리 몸도 물이 부족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하지 않으신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이 좋다는 건 알지만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어져서,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어요. 물맛이 없어서 잘 안 넘어가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먼저 화장실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이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마시다 보면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방법의 문제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마치 꽃에 물을 줄 때처럼 말이에요. 한 번에 많이 주면 흘러넘치지만 조금씩 천천히 주면 뿌리까지 깊숙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물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은 달콤한 맛이 납니다. 만약 물맛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미각이 자극적인 음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을 꾸준히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각 세포로 운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지요. 이때 위액이 나와야 하는데 이 위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위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소화 불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의 혈액도 생각해 보세요.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온몸이 뻐근해지는 거지요. 신장은 어떨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내보내지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정수기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뇌의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지요.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건망증도 사실은 물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만 마시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건강법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을 사기 전에 먼저 물부터 제대로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차나 커피, 음료수 말고 순수한 물만 말이에요. 아마 생각보다 적게 마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 물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의 일부였던 물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물의 진짜 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놀라운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 마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물을 마셔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우리 몸이 물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는 신호거든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가서야 주유소를 찾으면 중간에 멈춰설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가장 좋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장 목마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밤새 휴식을 취한 우리 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밤새 입속 세균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물 가글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가 넘으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목이 칼칼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밤새 수분 부족 때문이에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만 천천히 마셔도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은 식사 전입니다. 밥 먹기 30분 전쯤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게 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오후에도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대예요. 이때 물을 마시면 몸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3시간 전까지만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거든요. 이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물 8잔 정도,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이야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평소에 움직임이 많으신 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물 한 컵 이상을 마시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말라비틀어진 스펀지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흘러넘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답입니다. 한 모금, 2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입안에서 잠깐 머금고 있다가 삼키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우리 몸에 천천히 스며들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 언제 다 마시냐고 하시더니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좋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가 약해지는데 찬물을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고 싶으시면 실온에 두었다가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얼음 한두 개만 넣어서 마시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당기시겠지만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체온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갈증이 날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게 후 불지 않고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물과 함께 미네랄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아주 조금의 천일염을 넣어서 마시면 좋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짜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조금만 넣으면 짠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물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몬을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 반 개를 물에 짜서 마시면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고 물맛도 좋아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치아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향이 날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물을 마시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이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몸이 적응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정상적으로 조절돼요. 그리고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냄새도 줄어들죠. 물을 마시면 붓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때 오히려 몸이 붓습니다.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있는 물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이 안심하고 필요 없는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기가 빠져요. 또 밥맛이 없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방법의 문제예요.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배가 부르겠죠. 식사 30분 전까지만 마시고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을 적게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입맛이 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짜고 단 음식에 길들여진 혀가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어서 변비도 해결되고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자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김 할머니의 무릎 통증이 좋아진 것도, 박 아저씨의 당뇨 수치가 개선된 것도, 정 할아버지의 변비가 해결된 것도 모두 진짜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해왔어요. 마치 꽃에게 물을 주지 않고도 예쁘게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던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물의 진짜 힘을 알고 계시거든요.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물컵 하나를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단숨에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대수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은 하루 종일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작은 물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세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신문 읽다가도, 산책하다가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꾸 깜빡할 거예요. 그럴 때는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물을 마시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올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덜 텁텁하다거나 소화가 조금 더 잘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가 해결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물 부족 상태에 있었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석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만 찾아왔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사고 힘든 운동도 하고 맛없는 약도 먹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건강법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보다 저렴한 건강식품이 어디 있겠어요? 물보다 안전한 약이 어디 있겠어요? 물보다 간단한 건강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멀리서 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좋은 답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시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거든요.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 마신 물 한 잔이 모레의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또 주변에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선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어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물 한 잔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